오늘 제가 촬영 장비를 좀 두고 와서 마이크 없이 녹음할 예정이라 여러분의 잡담이 다 들어가니 알아서 잘 컨트롤 해주시고, 자 오늘은 20번까지 할 거고 저번이랑 수업방식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변형 1번 풀고 모르는 거는 정리할 거고, 대신 질문은 꼭 하고 가세요. 뭐 변형 1번 안 풀리는 거는 내가 설명을 했는데도 못 푸는 거니까 문제가 있잖아. 변형 2번은 숙제고 테스트는 등차등비를 한 번에 볼 거기 때문에 화요일에 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원래 하루 만에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수업 준비를 하다가 36문제는 조금 너무 진도 빼기 급급할 것 같아서 그냥 진도 하루 더 나갈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자, 등차수열 나가겠습니다. 일단 등차수열 나가기 전에 우리 수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다 한 번 진도를 나갔던 친구들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는 느낌으로 볼게요. 일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가 중요해? 수가 나열되는 그 규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개념을 잡자면 규칙이 없어도 수열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로 공부할 이유가 없다. 수열은 맞는데 규칙이 없으면 뭐 할 거지? 노가다 말고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성을 나타내는 항이 중요한데 수가 쭉 나열되어 있을 때 n번째 항이라고 해서 우리는 AN이라고 하는 기호를 많이 쓰지. 그래서 이 AN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n과 주어진 식을 연결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70번째 항이 궁금하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n에다가 70을 대입하면 a의 70번째 항이 뿅 하고 계산돼서 정답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찾는 싸움이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n을 집어넣어서 항을 좀 뽑는 거니까 이거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함수랑 비슷하죠. 그래서 수열의 이제 조금 심한 버전은 얘를 함수적인 해석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대신 우리가 함수로 바라봤을 때 fx라는 것과 지금 수열에서 fn의 차이가 뭘까요? 안에 있는 게 다르다. x랑 n이랑? 미지수가 아니다. 둘 다 미지수인가? 저 어려있구나. 아니, 야, 그럼 이게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달라지고 막 n 집어넣으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석은 a에 대한 식, n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이니까 x하고 a하고 n에다 값을 집어넣으면 다 똑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함수잖아. x를 꼭 함수 변수로 써야 돼요. fa는 함수가 아닙니까? fn은 함수가 아닙니까? 다 함수죠. 함수로 바라볼 수 있다고. 수열이 함수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x라고 하는 게 범위가 어떻게 돼? 모든 실수잖아. 0.1, 루트 2 이런 거 다 집어넣었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 n에다 뭐밖에 넣을 수가 없어. 자연수밖에 넣을 수가 없다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좀 이따 등차 수열 배울 거니까 어떤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EN-1이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얘를 함수적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FN이 EN-1인 거잖아요, 맞죠? 네. 근데 얘랑 이제 같이 고민해볼 만한 주제가 fx가 EX- 이거랑 이제 상관관계를 보자는 거지. 네. 그러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곧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네. fx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를 그릴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려야 하니까 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을 y절편으로 하고 기울기가 2가 되면 이런 선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야? 여기 있는 모두 촘촘한 점들이 전부 다 여기 함수의 점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fn은 en-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직선 모양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동일하다, 맞죠?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1,1, 2,3, 3,5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떨어진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거 편해 안 편해? 안 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직선으로 그려놓고 설명을 할 것이나 실제로 여기 있는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원소다?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될까? 지우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좀 바라보는 눈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이 뭔지는 대충 알았어요. 어차피 항쭉 나열되어 있을 때 AN이라는 걸로 표현하는 게 맞지. 그래서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1, 4, 9, 16,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어. 얘는 뭐야? 그쵸? 첫 번째 1, 두 번째 4, 세 번째 9, 네 번째 16이잖아. 그럼 다섯 번째 뭐가 올까? 25 같은 게 올 것 같아요. 즉 그러니까 우리는 n 번째에 뭐가 올까? n 제곱이 온다라고 하는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일반항 AN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n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때 5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다섯 번째 항을 n에다 5를 집어넣으면은 25가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너무 그냥 기본적인 것이다. 근데 참 미안하지만 이게 갑자기 이게 안 보인다. n 제곱인 걸 못 찾는다. 그럼 사실 저도 방법이 없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면 진짜 좀 방법이 없긴 해. 그래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긴 해요. 이런 거는 경험치를 늘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얘는 무슨 구조죠? 1 마일 1 마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규칙을 찾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쪽으로 갈 때 곱하기 몇이야?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는 게 규칙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지?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1은 마이너스 1이 몇 번 곱해졌어? 안 곱해졌잖아. 얘는 한 번, 얘는 두 번. 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n번째 항을 마이너스 1이 n-1번 곱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건 나중에 뭐 등비수열이라는 스킬을 좀 배우긴 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일반항을 만들 수 있으니 A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 n-1제곱 이렇게 이제 일반화 시킬 수가 있고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 4제곱이 될 테니까 1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요건 좀 어렵네요. 9, 99, 999. 그 다음 뭐가 나올까? 9,999. 그 다음에 99,999. 아, 오케이. 이제 이거 사람이면 눈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럼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걸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10의 제곱 마이너스 2. 자, 여기서 보시면 얘는 9고요. 맞죠? 얘는 그 다음 뭐야? 90 더하기 90, 그치? 네. 얘는 9 더하기 90 더하기 900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칙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9 더하기 9 곱하기 10 더하기 9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마지막에 더해지는 게 뭐야? 9 곱하기 10에 n-1제곱까지 이렇게 더해지는 느낌이죠. 왜? 첫 번째가 없고 두 번째 1, 세 번째 제곱, 네 번째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 마지막 번째는 n-1번만큼 곱해졌을 것이고 이건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첫째 항이 9고 공비가 10인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돼서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고요. 이게 스킬풀하게 찾는 것이고 이거를 근데 사실 난 이게 훨씬 더 정당하다고 보는데 머리가 조금 좋은 친구들은 여기에서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10-1 아니에요? 얘는 100-1 아니에요? 얘는 1000-1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A의 n번째라고 하는 것은 10의 n제곱에서 1을 뺀 것 아닙니까? 하고 그냥 바로 눈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이렇게 눈으로 찾는 게 어려워요. 맞죠? 일단 수열이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 눈치는 채지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찾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스텝에서 할 것은 규칙을 이제 정리하고 공부해서 이런 규칙이 나올 때는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자라는 걸 연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 중에 하나가 계속 더해지는 등차 수열, 그 다음에 계속 곱해지는 등비 수열이 나오는데 등차 수열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됐죠? 1번 이거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 좀 간단한 거니까 이거 하나만 지우고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그냥 수열이야. 자, 수열 AN에 대해서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식을 주어줬어요. 2n제곱 더하기 3이라고. 자, 그러면은 첫째 항 A1은 뭐가 됩니까? n에다가 1을 넣었으니까 2에 1제곱 더하기 3이 되겠죠? 5네요. 그러면 n에다 4를 집어넣은 A4는 뭐가 됩니까? 2에 4제곱 더하기 3이 되면서 16 더하기 9, 3, 19가 되겠네. 자, 그래서 얘네들 더해버리면 답이 뭐예요? 24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2번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정리하시고 변형 문제, 변형 1번에 1번, 2번을 해봅시다. 너 책 어디 갔어? 정신 안 차릴래? 학원 올 때 뭔 생각으로 왔어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자, 이번에 할 것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수열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그냥 내가 눈치껏 센스있게 식을 만들기에는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규칙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수열 중에서 어떤 규칙을 가진 수열이야 이거는? 차이가 같아. 맞지?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2, 5, 8, 11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느낌의 규칙이 나오는 것이 바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의 몇 번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더해지는 것만 알고 있으면 결국에 노가다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다 했을 때 이 등차 수열에 대한 식을 우리는 4가지를 배웁니다. 제가 4가지를 가르쳤어요.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A에 플러스 n-1D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 세 번째 항은 공차, 즉 우리가 이 계속해서 같이 더해지는 친구를 공차라고 부르고 기호는 D를 많이 썼었죠. 그럼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몇 번 더해야 돼? 2번. 10번째 항은 9번. 그러니까 n-1번 더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겠다. 근데 이게 일반항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조건이 일반항 조건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일반항 AN 또는 이 관계식이 나오면 이거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이고, 등차 수열이면 이 밑에 4가지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페어지 다 외워야겠죠. 두 번째. 근데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n번째 항에서 다음 번째 항으로 가는 규칙이 이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이 식의 변형은 AN을 이렇게 왼쪽으로 넘겼을 때 다음 항에서 그 전 항을 빼주면 공차라고 하는 어떤 일정 값이 나온다. 이렇게 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수열이라고 하는 걸 끝단원이 귀납적 정의거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학적 귀납법 한 번에 다 그냥 가르치겠습니다. 어차피 다 비슷하니까. 자, 세 번째, 이 수열에 대해서 이제 요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니까 A에 n 플러스 1에서 A에 n을 빼는 것, 그리고 그 다음 항에서 A에 n 플러스 1을 뺀 것은 결국에는 공차 D라고 하는 값으로 같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얘랑 얘를
이항해서 정리해주게 되면 이런 식이 탄생합니다. 2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2. 더 나아가서 정리하게 되면 2분의 를 여기다 붙이면 되지.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가운데 항은 2분의 n번째 전항과 다음 항의 나누기니까 평균일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등차 수열 AN을 계속해서 더하다. 얘들아 정신 안 차릴래? 정신 차려.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걸 더하다 보니까 이 등차 중앙 성질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SN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건데 이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n번째 항이라는 게 수열이 n번째 항까지밖에 없냐? 그건 아니죠. 수열은 n이 무한대까지 가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n이 만약 3면 네 번째까지, 5면 다섯 번째까지. 즉 수열이 엄청 길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SN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을 부분합이라고 해요. 이때 이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 공차 개념 때문에 여기 어떤 가운데 무언가 있을 거고 공차가 여기 더해지면서 빼지겠지, 그렇지? 즉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A1과 AN이라고 하는 것을 더하는 것은 A2랑 A의 n-1을 더한 것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이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에서 필요한 게 공차 D를 더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공차 D를 뺀 것이기 때문에 값이 계속 합이 어때요? 일정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수열을 다 더하는 것은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라고 하는 등차 중항의 개념을 써서 가운데 항의 값을 같이 찾을 수가 있고 그게 총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거든.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 이 부분합에 대한 공식은 2분의 n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을 l이라고 많이 써요. 요 a가 a1이고 l이 an입니다. 자, 근데 이 an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저기 a 플러스 n-1 d니까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2a 플러스 n-1 d 이런 식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은 요 네 가지 식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일단 근데 여기서 오늘은 일단은 요거 위주로 쓸 거예요. 일반항 쓰는 거. 근데 우리는 한 번 다 배웠었으니까 등차 수열하면 요 네 개씩 바로 기억이 나요. 어차피 시험은 다 배우고 오는 거잖아요. 저건 다 등차 수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다 등차 수열에서만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식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거 등차 수열 되는 거니까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4번식이 나왔어. 등차 수열에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합 SN이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이거 써도 돼? 돼. 이거 써도 돼? 돼. 이거 써도 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입니다. 자, 제가 한 번에 설명을 거의 다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제 문제를 풀면 거의 끝나게 될 것 같은데 해줄게요. 문제를 풀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게 공식을 헷갈려가지고 헤매는 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 개념하는 건데 뭐 외워서 풀라고 안 했잖아요. 풀고 따라 푸는 거잖아. 두 번째. 그리고 공식 기억하셔야죠, 풀면서. 3번. 자, 어떤 AN이라고 하는 수열인데 이거 등차 수열이라고 이미 조건이 나와 있지. 그럼 등차 수열인 거 다 식 써도 돼, 안 돼? 써도 돼.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에서 여덟 번째 항을 더한 것이 38이고 일곱 번째 항과 16번째 항을 더한 것이 86일 때
10번째 항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3번째 항, 8번째 항을 다 쓰게 되면은 미지수가 지금 4개처럼 보이니까 못 푸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일반항이 뭐였죠, 식이? 첫째 항 플러스 n-1 이렇게 많이 썼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 몇 개짜리야? 여기 2개짜리라는 거죠. 그럼 미지수 2개짜리인데 식이 2개 있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있겠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2b. 얘는 a 플러스 7b가 되는 거죠. 이 친구는 a 플러스 6b와 a 플러스 15d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을 정리해 보니까 2a 플러스 9d가 38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은 2a 플러스 21d가 86이니까 오른쪽 왼쪽 이제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끝나는 거지. 연립 한번 해볼까? 빼면 12d 가 8 48 D가 4 맞죠? 자, 그럼 36이고 2니까 A는 1이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10번째 항을 구할 건데 이 10번째 항이라고 하는 첫째 항에서 9번째 항을 공차 9개 더하는 거니까 1 플러스 36 정답은 37 이렇게 나오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A2가 마이너스 9고요. A4 더하기 A의 7 100 A의 7 더하기 A의 8이 1대 5라고 합니다. 자, 이때 A10을 구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것도 식이 2개죠. 그럼 첫째 항 A랑 공차 D를 가지고 식 2개 뽑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끝나 안 끝나? 끝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두 번째 식을 정리하게 되면 A의 7 더하기 A의 8이 5A의 4 더하기 5A의 7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암산으로 빨리빨리 할게요. 이건 2A에다가 더하기 6개, 7개니까 13B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자, 그럼 여기서는 A4, A7 숫자가 5개씩이니까 10A가 될 것이고요. 3, 5, 15 여기서는 6, 5, 30 45D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거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8A 플러스 32D가 0이고 A는 마이너스 4D라는 식으로 두 번째 식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9라고 했으니까 이거 쭉 정리해보면 뭐예요? D가 3 A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연립해서 결과가 나오지. 그러면은 10번째 항이라고 하는 A10은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첫째 항에서 9, 3, 27 9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답이 15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라서 그냥 제가 암산으로 쭉쭉 넘어갔는데 결국 3번하고 4번에서 하는 말이 뭐야? 일반 항식을 세울 수 있고 나와 있는 세 번째 항, 8번째 항 이런 것들을 다 A와 D로 나타낼 수 있으면 연립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실전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요거는 필기 좀 하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정방대로 A, B를 다 써도 되고요. 가끔 이런 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A의 n 플러스 K에서 A의 n을 빼는 거. 식을 정리하다 보면 뺄 때도 되게 많잖아. 그러면 이 n 플러스 K에서 n번째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의 간격이 K개에 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는 공차만 K번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A의 9 빼기 A의 6 이런 거 나오면은 세 칸 차이니까 공차 3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미지수 줄이는데 되게 도움이 되더라. 이건 그냥 실전 팁이에요. 자, 그러면은 3번, 4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은 등차 수열 일반항을 가지고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은 두 가지인데요. 여기는 설명할 건 굳이 없고 유형이니까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 자, 이 문제는 등차 수열 AN이 이번 둘째 항과 여섯째 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자, 그럼 우리는 A2랑 A6의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등차 수열 기본적으로 부호가 같을 수가 없는 게 같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공차가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부호가 반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항이 24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50보다 커진다 그랬고 10번째 항이 24니까요, 그쵸? 공차가 양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지만 이거는 눈치껏 눈치를 챌 수 있겠지. 이 정도는 굳이 공차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차가 양수이니까 A6이 A2보다 클 것이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A2가 음수이고 A6이 양수다라고 하는 설정을 알 수 있겠지. 사실 이렇게 모르더라도 어차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 그랬기 때문에 아무 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도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좀 정확하게 추론하는 게 좋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일반항으로 바꿔봅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T는 A 플러스 5D가 될 것이고, 자, 그럼 마이너스 6D라고 하는 것이 2A가 될 테니까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D와 같겠습니다. A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을 쓴 거죠. 자, 그럼 우리는 10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9D가 될 텐데 A가 마이너스 3D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6D, 공차의 6배가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D가 뭐인 거 알 수 있어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첫째 항이 주어져 있고 첫째 항 구했고 공차도 구했으니까 이 AN이라고 하는 일반항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4의 n 마이너스, 따라서 4n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항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얘가 50보다 커지는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50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거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부등식 풀었을 때 n이 뭐가 돼요? 66이니까 16점 되시네, 그치?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근데 n은 자연수니까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야? 17번째 항부터 커집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2와 35 사이에 1항부터 10항까지를 집어 넣어서 우리는 이 전체가 등차 수열이 되게 만든다고 했어요. 맞지? 그러면 여기서의 팁은 항이 총 몇 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10개 있다고 이게 10개는 아니잖아. 이거는 12개짜리 등차 수열이 되는 건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을 A1부터 A10까지 표현하는 것 뿐이죠. AN이라고 하는 건 일반항으로 주로 쓰는 거지 무조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눈치를 이해를 해놓고, 그럼 여기는 2라고 하는 첫째 항에서 35까지는 총 몇 칸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11칸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총 12개니까. 그래서 우리는 35에서 2를 뺐을 때 11D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더해졌냐, 즉 칸수가 중요한 거였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차 D가 뭐가 나와? 3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A7 값을 구하는 건데, 그럼 7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중간에 7번째 항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항에다가 n-6개 더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지? 왜? 여기에서 7번째 항까지 몇 칸이 있는 거야? 7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2 더하기
7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고 B가 3이었으니까 2 더하기 21 답이 뭐야? 23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죠? 이 문제는 살짝 이게 첫 번째 항과 이 열 번째 항이 좀 이제 가운데 있어가지고 항 개수가 살짝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 유형이지 사실 별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5번 조건 풀어보시죠. 혹시 너무 쉽니? 아니요. 너무 어려운데. 6번에서 막혔다가 배워주는 거예요. 문제가 재밌는 문제 한두 문제 더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2고. 자, 네 번째는 등차 중앙인데 등차 중앙 공식이 뭐였죠? 앞뒤 거 평균 가운데 거. 네.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식이 있지만 저는 사실 혼자 외울 땐 요거밖에 안 외웠습니다. 가운데 항의 2배는 그 전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다음에 끝나더라. 맞죠?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자, 7번 보겠습니다. 오, 나머지가 나오는데 나머지 정리해보자.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예요? f1이죠? x1로 하면 되는 거잖아. 수학은 연속적이에요. 나머지 정리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써줄 수 있어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순서대로 뭐야? f1, f-1, f-2가 순서대로 뭘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루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봤을 때 이 f-1이 f1 더하기 f-2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 없다? 네, 있겠다. 자, 그러면 f-1이 뭡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맞죠? 네. f1은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5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2는 4a제곱 뭐지? 마이너스 6a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왼쪽 거 2배하고 오른쪽 거 더해버리면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2 5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0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해버리면 3a제곱 플러스 3a가 0이다. a는 0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음수 a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개념 하나 잡고 가자. a가 0일 때는 그럼 어떤 모양이에요, 이거 지금? 5, 5, 5점. 네. 이거 등차 수열이야? 네. 맞아요. 0이 자, 계속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거.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등차가 뭐예요? 차이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옛날 배웠으니까 이거 등비 수열입니까? 그렇죠. 네, 등비 수열이야. 왜? 비율이 일정하니까. 자, 정의 그대로 기억하는 거야 우리. 등차 수열 뭐였어? 차이가 일정한 수열. 차이가 일정해. 그럼 등차 수열이라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딱 봐도 기억 니은 디귿 같은 합답형 나와가지고 등차 수열을 고르시오 했는데 이제 저거 다 빼먹고 틀리게 좋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잘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자, 8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의 합이 A다. 자, 그러면 이 8번 같은 건 팁이 있는데 유형이 세 수가 나올 때가 있고요. 네 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멍청한 친구들 세수 ABC, 내수 ABC. 이건 왜 미친 사람이죠? 이거 미지수를 늘리고 싶어서 환장한 거지. 미지수가 4개면 식이 4개 필요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좀 조금 이제 평범한 친구 어떻게 나와?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B. 여기는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B, A 플러스 3B. 그럼 미지 2개니까 되는 거잖아. 그럼 좀 똑똑한 친구는 지금 어떻게 세울까? A 마이너스 B. 그렇죠. 자, 이렇게 세울 때 세수 내수를 이제 놓는 팁이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얘네를 등차 중앙 같은 걸 했을 때 계산식이 조금 껄끄러워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세수랑 내수를 둘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세수는 가운데에 있는 거를 A라고 두시고요. 그럼 그 다음 항을 A 플러스 D, 그 전 항을 A 마이너스 D라고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막 규칙 같은 거 설명할 때 막 제곱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상쇄되는 구조를 만드시는 게 유리해요. 그럼 4개짜리는? 선생님 4개짜리는 그게 없잖아요. 4개짜리는 가운데가 없잖아. 그래서 가운데 가짜 A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차를 2B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3B, A 마이너스 3B 이렇게 놓으면 딱 대칭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2B가 되는 거죠. 약간 그냥 기술입니다. 팁이죠, 팁. 이렇게 두시면 계산이 편하다. 하지만 A 플러스 D, A 플러스 D, 2D, A 플러스 3D라고 놓는다고 문제가 안 풀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효율화시킨 거지. 됐죠? 딱 봐도 좀 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를 전부 다 더했을 때 합이 4래. 그러면 4A가 산 거잖아. 아싸, 이 끝났죠? 그 다음 뭐예요? 제곱의 합이 184래. 자, 그러면 A-3D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 A 플러스 D의 제곱 A 플러스 3D의 제곱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왜죠? 가운데 게 양쪽으로 사라지잖아요. 이게 곱이 나와도 편해요. 왜? 합차 공식이잖아. 그래서 이게 사기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깡계산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보면 A제곱 몇 번 나와? 4번 나와요. 4A제곱. 여기서 9A제곱 2번 나오니까 18D제곱에다가 D제곱 2번 나오니까 20D제곱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게 뭐라고? 184라고. 근데 A가 1이었으니까 20D제곱이 180이고 D제곱이 9라는 게 바로 나오니까 D는 뭐가 되는 거야?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마이너스 3이랑 3인 거랑 이게 뒤집어지는 정도밖에 없잖아. 네.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냥 3 선택하면 끝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A도 알고 D도 아는데 마이너스 2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10인가 이거? 네. 그럼 곱하면 16에다가 40 곱할 거니까 640인가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은 이어서 7, 8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할만해요? 네. 근데 이게 설명할 때마다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건데 질문 있으면은 그 풀 때 질문해야 돼. 이게 알겠지만 앞에 걸 해야 뒤에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수학이. 그러니까 앞에 거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혹시 질문하고 넘어가세요. 자, 이번에는 수열의 합, 그 등차 수열의 합인데 등차 수열의 합은 사실 원리 자체가 되게 좀 중요해서 한 번만 좀 정방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SN이라고 하는 이 부분합에 대한 문제가 나올 텐데 일단 이 SN은 약속이 뭐예요?
첫째 항, 두 번째 항, 땡땡땡, n번째 항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지, 그렇지? 이게 무조건 약속이야. 그러면 S1은 뭐랑 같아야 될까? 네, 첫째 항 A라고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Sn번째 항에서 Sn-1번째 항을 빼주게 되면 우리는 Sn-1을 생각하면 An-1까지 더해진 거잖아. 그럼 뺐을 때 당연히 뭐가 남아요? n번째 항만 남겠죠. 근데 이 여기 들어가는 값 자체가 수열이기 때문에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밑에 조건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N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첫 번째 항은 A1과 같을 것이고 SN에서 SN-를 뺐을 때 나오는 식이 AN인데 이 AN은 일단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A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논술에서도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얘가 결국엔 첫 번째 A고 두 번째는 A 플러스 D고 맞죠? 세 번째는 A 플러스 2B고 마지막에 A 플러스 N-1B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지? 그러면 이 더해진 걸 SN이라고 했을 때 얘를 뒤집어서 쓸 거예요. 순서를 그냥 뒤에서부터 앞으로 다시 써도 되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N-1B 여기는 A 플러스 N-2B 여기는 A 플러스 N-3B 이딴 식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A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준성아 정신 안 차릴래? 자, 그럼 얘네들 더한 거랑 얘네들 더한 거랑 얘네들 더한 거랑 얘네들 더한 거랑 어떤 원리가 있다고요? 공차가 하나 늘어날 때 공차가 하나 줄어드는 느낌이니까 당연히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얘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을 더한 값이 2a 플러스 n-1b인데 얘가 지금 총 몇 개 있는 거죠? 이게 n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더했기 때문에 합이 2배 나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를 뭐 하면 돼요? 2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SN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결국 원리가 첫째 항에다가 마지막 항을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나 어때? 같은 것일 것이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식이 유도가 이렇게 되더라. 기억하면 돼요. 지워도 될까요? 자, 그러면은 문제 풀겠습니다. 저게 가우스가 10살 때 생각했대요. 몰라. 어떻게 생각한 원리인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10살 때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발견하셨답니다. 여러분 18살이고요. 10년이 다를 거예요. 정신력으로 다를 거예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수. 자, 100 이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래. 그러면은 3, 7, 1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4로 나누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4만큼 증가하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일반항 AN을 4n-1 이렇게 계산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총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요 일반항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일단 100을 좀 나눠볼까? 100을 나누면은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3인 거 99까지겠네요. 그렇지? 마지막 거 찾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첫째 항과 끝항은 내가 지금 구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여기에서 이 합을 구하려면 몇 개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일반항을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4n-1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n이 뭐가 나와? 25가 나오는 거죠. 총 몇 개야? 25개예요. 자, 그럼 전체 합 S라고 하는 것은 2분의 25 곱하기 첫째 항 3이고 마지막 항은 뭐가 되는 거야? 99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25에다가 곱하기 102에서 2 나누니까 답이 51인가요? 그러면은 750에다가 25 나오면 775 이렇게 나오겠네. 잠깐만. 아니죠. 1000이 넘는 게. 75. 어. 1275. 1275 소리. 이렇게 10번. 자, 마이너스 10과 30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끼워넣어요? 7개를 끼워 넣습니다. 자, 그럼 전체 몇 개 되는 거야? 12개. 9개가 되는 거죠? 7개인데 12개는 어디서 나온 수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첫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야, 맞지? 맞아요? 네. 그러면 얘가 지금 다 해서 등차 수열이 되니까 집중 안 할래? 등차 수열이 되니까 여기서 A1과 H를 직접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거 우리 첫 번째 그 예전에 이거 풀었던 문제처럼 돌아가서 막 공차 구하고 이거 연립할 거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구하는 공식은 이 A1부터 A7까지 더하는 공식은 2분의 7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요 공식이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네. 근데 이 A1과 A7을 더하는 거는 여기에서 공차 하나 더해졌을 것이고 여기에서 공차 하나 더해졌을 거니까 결국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10과 30을 더하는 것이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야? 70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A1에서 공차 D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0이고요. A7에서 공차 D를 더하면 30이잖아. 이거 저 마이너스 뒤에 아니, 이거 화살표를 어디다 쓰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 네. 그냥. 자, 그래서 얘네들 똑같은 거 맞죠? 네. 그래서 더하니까 똑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얘네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이 얘네를 더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이게. 네. 훨씬 간단하잖아. 자, 10번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답이 오늘 와이프가 처갓댁에 갔답니다. 이거 영상 찍히고 있는데 지금 와이프 안 보니까 괜찮아요. 아, 너무 슬프다. 집에서 슬프니까 이렇게 한 접시 먹어야지. 애기도 데리고 가셨어. 그럼. 야, 왜 이게 안 데려가면 지금 누가 보냐? 아 그러네요. 선생님 돈이 많으시니까 사람을 불렀을 수. 에이, 그냥 거지한테 그렇게 가난해졌어. 재벌 3세 시절에. 재벌 3세? 네. 우리 그 할아버지부터 재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뭐야? SN10이 주어져 있는 거죠. SN10도 근데 A랑 B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맞지? 그래서 그냥 공식 넣고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몇 번이에요? 11번. 자, S10이 30이고요. S에 22 460입니다. 자, 그러면은 S30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그냥 정석대로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얘는 공식이 뭐야? 2분의 2A 10 2A 플러스 9
D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면 이것이 딱 정리하게 되면요, 여러분 2A 플러스 9B가 뭐가 나와? 6이죠. 이렇게 정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냥 연립해서 풀면 끝나는 겁니다. 맞나요? 자, 얘도 정리하면 뭐야? 2분의 20 2A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19 D 이렇게. 자, 그럼 10 나눈 거니까 2A 플러스 19D가 46. 자, 그러니까 우리는 10D가 40. D가 뭐야? 4. 자, D가 4니까 36이죠. 마이너스 30이니까 A는 뭐예요? 마이너스 10.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구했기 때문에 S30 뭐 하면 돼요? 공식 쓰면 되겠지? 2분의 30 2A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29D죠? 29 곱하기 4 뭐야? 116이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86 43 30 곱하기 43 1290 이렇게 나오겠네. 계산이 복잡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다음 12번 A1 A2 해서 어디까지? A10까지 A9 A11 A20까지 300이에요. 이때 1항부터 30항까지 더한 S30 구하는 문제죠. 자,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얘가 뭐예요, 얘들아? S10이지.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S20이죠. S20이 400이니까 앞에 것처럼 풀면 되는데 되겠지? 맞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나 앞에서 했으니까 이거 스킵. 그럼 두 번째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얘를 그냥 빼버립니다. 이렇게. 항이 10개고 항이 10개니까. 그리고 여기서 차이가 몇 개씩이에요 지금? 10개죠. 그러면은 10D가 총 몇 개? 10개. 10개. 그러니까 100D가 200. 이렇게 해서 D가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내가 설명하려다 간 게 여기에서 이거 두 번 빼면, 이거 한 번 빼면, 맞죠? 요거 한 번 빼면 430이고요. 그 430에서 얘를 한 번 더 빼면은 뭐가 나와요? 100D가 나왔겠죠, 똑같이. 그 D가 4인 걸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서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 이해돼요? 많이 풀어보세요. 많이 풀어봐야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으니까. 자, D가 2인 거 나왔기 때문에 왜 쓰시면 이제 공식으로 풉시다. 2분의 10 2A 플러스 9B니까 18. 자, 그러면은 20 A가 1이네. 이렇게. 자, 그래서 S30은 2분의 30 2A 더하기 29B니까 78. 아니지 58 미안. 자, 그럼 60에 30에 답이 900이네. 이렇게 그냥 계산이죠. 계산인데 AN 나올 때보다 SN 나올 때가 계산식 자체가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냥. 사실 1차식이고 1차식이라서 지금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문제가. 됐나요? 12번까지 풀어봅시다. 설명할 때 내가 어떻게 푸는지 보고 정리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하면서 전형 1번 푸는 거야. 별로 하세요. 그 가기 전에 다 마무리하고 봅시다. 모르는 거 있으면.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듣자. 집중. 자, 우리 AN이라고 하는 식은 함수적으로 바라봤을 때 FN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얘는 A 플러스 N-1B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Bn 플러스 A-B라고 하는 기울기가 D고 Y절편이 A-D인 직선 함수랑 비슷한 느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지. 맞죠? 아니 식이 그렇게 써있잖아. 여기 2n 플러스 3 써있으면 쫄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이 an 가지고 sn을 만들었을 때 집중해서 들으라고 했어요. n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보면 2분의 1 b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n a 마이너스 2분의 1 b n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얘는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 나올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요 2차식에 대한 이걸 함수로 바라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이. fn으로 바라본 것처럼 이 식으로 gn이라고 바라본다고 하면 얘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함수로서 바라보면 몇 차 함수가 생각나야 돼? 2차 함수가 생각나요. 이때 공차라고 하는 d가 양수면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요. 그렇죠? 공차 d가 음수가 되면 위로 볼록한 이런 그림을 가지는 그림으로 그려질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n이 1일 때 어떤 값을 이렇게 가진다라고 하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n이 2일 때, 뭐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맞죠? 여기서 얘가 만약에 2차 함수라면 맞지? 2차 함수였다면 우리는 가장 작은 점이 꼭지점이다, 가장 큰 점이 꼭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얘를 실제로 식을 변형했을 때 여기 가운데 있는 꼭지점이 n이 자연수가 아니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를 일단 실수 전체로 열어두고 그림을 그리지만 여기 있는 꼭지점에 있는 값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꼭지점이 나오는 부분이 n이 2.1이었다. 그럼 가장 가까운 값이 뭐예요? 2가 되는 거죠. 2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3, 4, 5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되겠지. 여기서 만약에 n이 8.7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9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8, 10 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를 하면서 값이 이렇게 차등하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N이라고 하는 게 2차식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텐데 그게 함수적인 해석에서 넣는 값이 자연수가 된다는 것만 조금 고민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2차 함수적인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차 함수까지 생각하지 않고 풀리는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문제들이냐면 자, 우리 합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하는 값이 양수면 계속해서 커지고 더하는 값이 음수면 계속해서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열 AN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열했을 때 쭉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어디서 끊어야지 여기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거야? 양수까지 끊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간 분기점이 AN이 양수고 AN 플러스 1이 음수인 어떤 이런 n 값을 찾아낼 수 있다면 n까지 더하는 게 최대일 것이다. 맞아요? 반대로 합이 최소가 되는 거는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갈 때까지 더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N이 음수이고
an 플러스 1이 양수인 n값을 찾아준다면 여기까지 넣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푸는데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면 함수적인 해석을 했을 때 훨씬 간단하게 풀리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을 모두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설명에 다 얼추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개념 부분 못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풀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읽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거나 혹은 수업 전에 하면 예습이고 수업 끝나고 하면 복습이지. 근데 내가 복습은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복습할 때 한번 개념을 읽고 나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3번 보겠습니다. 자, 등차가 3인 등차 수열. 이 여덟 번째 항이 마이너스 21이라고 합니다. 이때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소값을 구하자라는 거네. 자, 그러면 합이 최소가 된다는 것은 음수만 더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A8이 첫째 항 더하기 7D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첫째 항 A는 마이너스 4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아까 언급했던 두 번째 방법으로 먼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찾았을 때 마이너스 45 플러스 3D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아, 3D는 3n 소리 이렇게 3n 마이너스 45 이런 식으로 일반항 찾아줄 수 있잖아. 네. 이런 거는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암산해서 넘어갈게요. 이것도 막 n-1까지 해가지고 막 쓰기 시작하면 귀찮잖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음수일 때까지만 더하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n이 언제? 15보다 작을 때까지 더하자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럼 14까지 더하면 되겠네요. 운이 좋게 15가 0이기 때문에 15까지 더해도 이 문제는 똑같을 겁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얘가 15가 될 때까지 14까지 더하는 거니까 S14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것이다. S14 계산은 끝나? 끝나겠죠. 2분의 14 곱하기 첫째 항은 뭐야? 마이너스 42.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또 다 구해야 되잖아. 2a 공식으로 봅시다. 2a니까 마이너스 84 플러스 13d니까 13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9 마이너스 84 더하기 39가 뭐니?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45 7이니까 마이너스 7호 35 74 28 315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고 이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개념적으로 푼 거잖아. 음수까지만 더하면 최소겠지. 근데 얘를 그냥 SN으로 바로 갈겨도 우리는 함수적 해석을 통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SN 공식이 뭡니까? 2분의 너무 당연한 거지만 첫째 항과 공차는 당연히 구하고 들어가야겠죠. 2분의 n 2a 뭐야? 84 플러스 n-1d니까 3의 n-1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 정리하게 되면 2분의 n 3n-87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얘가 언제 그 최소값을 가지냐? 귀찮으니까 미분하겠습니다. 6분의 87에서 최소값 가지죠? 네. 아니, 어차피 할 수 있는 거잖아. 자, 6분의 87이라는 게 대충 몇이에요 지금? 14.5. 10 4.5인가요? 맞죠? 15에서. 맞죠? 네. 3으로 나눠지나 이게? 3으로 나눠지네. 2분의 29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14.5.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SN이나 함수를 해석해보면 14.5라는 데서 진짜 최소값을 가지는 이런 함수였는데
자연수니까 14.5는 누구랑 제일 가까워? 14랑 15랑 같은 간격이잖아. 실제로 15가 A15가 0이라서 15까지 더해도 합이 똑같은 거였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와? n이 14일 때랑 15일 때 각각 나오는 거지. 네. 근데 저는 14일 때로 그냥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한 거고. 즉 결국의 포인트는 어디서 최소를 가지냐를 판단을 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되겠다. 이게 좀 중요해요. 될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로 SN이라고 하는데 S3이 뭐야? 8. 이때 S2는 S13이랑 같대요. 이때 SN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야말로 함수적 해석이 엄청 빛이 나오는 문제겠죠. 왜? 이거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그래프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쭉 그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랑 13을 집어넣었을 때가 같다라고 하는 거네, 그치?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얘네 둘의 가운데가 어딥니까? 2분의 15일 때 맞아요? 그러니까 7.5니까 7일 때랑 8일 때가 최대값이라는 이야기겠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걸 한 번에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이 S7에서 나오겠다라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S8이랑 똑같겠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구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되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센스 있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2랑 13에서 같죠? 7이랑 8에서 같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간격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테니까 3일 때랑 뭐일 때랑 똑같겠어요? 12일 때 똑같을 겁니다. 맞죠? 네. 뭐로? 108이라는 값으로 똑같을 거 아니야? 합이요? 네. S2랑 S12가 108이라는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아, S3이랑 미안. 3이랑 10이랑. 그럼 여기 2차 함수 꼴이니까 최고차항이 아직 뭔지는 모르겠으나 네. n-3과 n-12를 더했을 때 이게 108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SN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K 값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SN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등차 수열하기 때문에 1일 때 첫째 항이고 0일 때 빵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36K가 마이너스 108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K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걸 찾아버리고 내가 S7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7 대입하면 끝나 안 끝나? 끝나겠습니다. 4 곱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108. 자, 그럼 20에서 60을 더할 거니까 답은 168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물론 여러분 제가 설명하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재밌잖아요. 이걸 그냥 안 배우고 푸는 친구들은 다 이렇게 풀겠지. 이거씩 정리하고 이거씩 정리해서 A랑 D를 구하시겠죠. 그래서 A랑 D를 구한 다음에 언제 최대가 되는지 양수 음수 따져가지고 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런 풀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그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좀 색다르게 푸는 좀 빠른 접근법을 보여드리면 어차피 우리는 함수도 많이 쓸 거고 수열도 함수도 많이 바라볼 테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2랑 13에서 같으니, 그렇지? 그 다음 번인 3과 12에서도 같은 값을 가질 것이다라는 걸 당연히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과 12에서 108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여기서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형태로 식을 세워주는 것이고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을 때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분합의 성질이니까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돼? 된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알아? 아까 SN식 정리하니까 상수항이 없었잖아요. 근데 0은 0이죠. 함수로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겠다. 14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이 풀이대로 못하겠으면 그냥 저 수식 정리해서도 풀어보세요. 제가 그걸 앞에서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보여드린 거고 공식 이용해서 A랑 B 구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 하겠습니다. 복습을 좀 열심히 해오세요. 지금 숙제 많지 않잖아. 개념 복습하는 기간이라 숙제 조금 늦는데 이거 충분히 복습하고 숙제 하시면서 개념서도 다시 읽어보고 해야지. 그래야 내 거 되죠. 그래야 유형할 때 그래야 되지. 중간고사 할 때 유형서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풀다가 지쳐가지고 노답도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 이번에 그러지 말자고 개념부터 잡고 가는 거니까 좀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시험 기간에 열심히 하지 말고. 수학을 시험 기간에 열심히 해서 뭐 합니까? 자, 이번에는 조금 심화 과정인데 등차 수열에 절대값이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살짝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등차 수열 문제 중에서 절대값 AP와 절대값 AQ가 같다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둘에 대한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종종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이 등차가 0이 아니라면 부호가 다를 것이다 라고 했죠. 저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 음수인지는 모르겠으나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결국에는 같은 값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동일한 거죠. 그렇죠? 얘가 양수여도 얘가 음수여도 양수 음수 붙이면 같아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럼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AP에다가 AQ를 더했을 때 0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함수적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이 P하고 Q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얘를 함수로 봤을 때 등차 주강 성질 때문에 얘네들의 무슨 항이 0인 거야? 가운데 항이 0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주어진 P 더하기 Q가 짝수라면 즉 홀홀 또는 짝짝일 때면 그치?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수열을 함수로 긁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자연수로 존재한다는 뜻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가상으로 존재하는 거죠. 1.5, 7.5 이런 것처럼. 대신 절대값이 똑같은 친구들 이런 식으로 분포돼 있고 계속해서 같은 값들이 주어지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진행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특성적인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 조건 하나가 이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1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공차가 6이래요. 이때 나에게 주어진 것은 절대값 A2-3 절대값 A3-. 그럼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식을 어떻게 변형하는 거야? 얘네들을 더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부호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해서 얘네들이 같은 항일 리는 없잖아요. 공차가 0일 리는 없으니까 공차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우리는 A2 더하기 A3에 마이너스 6을 한 게 0일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A2 더하기 A3이라고 하는 것이 6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1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맞아요? 2하고 3의 중간이 뭐야? 2.5잖아. 즉 얘는 2.5가 됐을 때 뭘 가지는 거예요? 3이 된다는 소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함수로 바라봤을 때 공차라고 하는 것이 기울기를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2분의 5,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6인 직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N이 뭐가 되는 겁니까? 6의 n-2분의 5 더하기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6n-15 플러스 3이니까 1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때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5를 집어넣게 되면은 A5는 18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뭐 살짝 변형이긴 한데 여기에서 지금 등차 중앙이 여기에 절반이라서 0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럼 0이 아니라 어떤 k 같은 값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등차 중앙이가 둘 더해서 2배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k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함수로 해석했을 때 f에 2분의 p 플러스 q를 집어넣었을 때 2분의 k가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함수로 해석할 때는 저게 꼭 자연수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똑같은 구조로 유지될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수로 식을 구해도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진다는 거지. 자, 요게 이제 좀 심화풀이고요. 심화풀이고요. 그럼 허접풀이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그냥 a 플러스 6이라고 두고 얘를 그냥 a 플러스 10이라고 두게 되면 a가 바로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일반항 그냥 구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조건이 굉장히 간단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풀리는 거지, 그렇지? 미지수가 많거나 함수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유리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푸는 풀이는 a 플러스 6, a 플러스 12 해놓고 나서 a를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풀이가 나오겠지. 근데 제가 수업을 하니까 이런 풀이가 있다는 걸 좀 인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돼요? 모르겠어요 하면 그냥 기본 풀이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아쉽겠죠. 내신 1등급 나오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수능에서 4점에서 좀 난이도가 있어지는 순간부터는 머리가 아프겠지. 왜냐면 결국 모든 종착지는 우리가 수능으로 가잖아. 여러분들이 푸는 최고 난이도는 수능 아니에요? 논술을 할 게 아니라면. 자, 16번.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고 SN이라고 했을 때 S5가 60이다 라고 하는 조건 나오고, 밑에 A1-2A2 더하기 4A3 2A4 더하기 A5 여기 값을 구하래요. 오, 뭡니까 이거? 얘가 빵이죠? 여기 두 개 더해서 2배 돼야 되니까 날라가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이 S5라고 하는 식을 정리했을 때 2분의 5에 첫째 항 더하기 5항 이렇게 식을 쓰게 된다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첫째 항 더하기 5항이 뭐가 되는 겁니까? 24가 되는 거지. 끝. 자, 그러면은 16번까지 풀어보자. 느낌상 한 40분쯤 끝나겠는데요, 오늘이? 재밌네.
종료합시다.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는 2차 함수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2학기 때도 영향을 줄 테니까 잘 하고 갑시다. 자, 이제 그 다음 거. 아까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이 구분합 SN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SN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이 뭐가 나오냐? S1은 반드시 첫째 항이랑 같을 것이고 첫째 항부터 더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SN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전항까지 합을 빼게 되면은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SN식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 집중. 이 식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고 했어. 왜? 여기다 1을 못 넣거든요. S0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항부터는 수열이 식이 있고 1항은 식이 없는 사태가 발생한단 말이지. 근데 1항부터 식을 쓰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 그래서 이 식이 도대체 1항부터 쓰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점을 찾았는데 n에다가 강제로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S1 빼기 S0이라고 하는 식이 가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A1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대전제가 S1은 반드시 A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하려면 S0이 반드시 뭐여야 돼요? 0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식이 딱 주어졌을 때 0을 대입해봐. 근데 0이야? 그러면 첫째 항부터 그냥 일반항이 먹히는 거예요. 근데 0이 아니야. 그럼 먹혀 안 먹혀? 안 먹히는 거니까 이거는 첫째 항만 따로 노는 수열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7번. SN이라고 하는 것이 n제곱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이때 첫째 항과 10번째, 10번째 항을 구할 건데, 자, SN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판단하는 게 두 가지가 돼야 돼. 첫 번째, n에다가 0을 집어넣어보자. S0이 지금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이 식으로 계산한 거 첫 번째 항은 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SN에서 SM-1을 빼보자 이거죠. 자, 그럼 SN이라고 하는 건 식이 뭐야? 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3이 것이고 SM-1은 뭐가 되는 거죠? 저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n 1 마삼 마삼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래서 두 식을 빼버리니까 식이 뭐가 나와? 2n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얘 때문에 우리는 이거 언제부터 성립하는 거야? 2항일 때부터 성립하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일반항 구했으니까 10항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여기다가 지금 10은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항은 이 식이에요. 맞지? 자, 근데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넣으면 4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다 S1을 구해보게 되면 이 S1은 1, 1 하니까 답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놈이랑 얘랑 같아 달라.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구한 값은 23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수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나타내보면 첫째 항은 1인 거예요, 지금. 그치. 근데 두 번째 항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고 8이 되고 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열이 이루는 겁니다. 그럼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 아니야? 아니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것도 제가 수열 얘기할 때 수열의 규칙이 필요 있다고 했었다고 그랬어. 수열은 규칙이 없어도 수열이라고. 근데 규칙이 없는 건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이렇게 일부분부터 규칙이 나오는 거는 공부할 필요도 있고 수열도 맞는 거죠. 얘도 수열이다. 됐어요?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2n제곱 마이너스 4n. 자, 그러면 S0이 0이 아니야. 0이죠. 정신 안 차릴래요? 0 집어넣는 거 0이냐고 물어보는 거 틀리게 대답하면 어떡해요? S0 0이죠. 이건 그러면은 첫 번째 항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그냥 구해버리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하, SN-1을 구하는 게 조금 짜증나긴 하네. 그치? n-1 제곱 마이너스 4의 n-. 자, 그러면 2n 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4 플러스 2니까 플러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뺄 겁니다. 답 뭐예요? 4n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렇지? 이번에 1항부터 써도 돼? 안 돼?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끝난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요 AN이라고 하는 게 4n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10부터 60 사이에 있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16부터 어디까지? 66까지. 그러면 4부터 n이 16.5까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거 어디야? 개수 몇 개야? 13개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네. 8번까지 풀어봅시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자. 마지막 2개만 풀면 되겠네. 아, 자, 일단 함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의 끝인데, 우리 아까 이제 SN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조건이 나올 때가 있냐면은 S의 N은 SN 플러스 K 뭐 이런 식으로, 즉 뭐 S 알파랑 S 베타 이런 식으로 어떤 두 SN 수열의 합이 같은 값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수열은 반드시 2차 함수 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거나.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값이 같아진다면 이 수열은 크게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요 조건일 때. 첫 번째, 2차 함수적 특성 때문에 여기 있는 가운데 꼭지점 값이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지? 최소라고 하면은 바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 실수가 아니라니까. 이거 지금 자연수만 들어간다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홀수면 그런 자연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를 찍어봤을 때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지면 꼭지점이 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꼭지점이 항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그러면 여기에서 같아지는 값이 결국엔 있는 거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 한 놈 혼자 존재하고 계속해서 같은 값으로 나와요. 맞죠? 네. 두 번째는 여기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같은 값으로 나오긴 하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같은 값으로 시작해서 같은 값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특징이 여기에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SK 번째와 여기 있는 SK 플러스 1번째가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등차 수열일 때, 등차 수열이잖아 이거 지금.
등차 수열일 때 일반항 중에 0이 되는 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일반항 중에 0이 되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는 수열의 합 그래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거는 근데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30인 등차수열 AN에 A가 30이네. SN이 지금 합이라고 하고요. S7이 0입니다. 그렇지? 네. 자, 이때 SN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뭐 별다른 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S7이라고 하는 게 2분의 맞죠? 네. 7 곱하기 2a 플러스 n-d니까 6d가 0이 되는 거지.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고차를 하지 않아도 계산식을 다 공식을 쓰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등차가.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함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첫째 항이 30이기 때문에 S1이 30인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하지 말자. 너무 추론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공차를 구하고 나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은 SN이라고 하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네. 2분의 N 60에 N-1D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70-10D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네. 아, 10D 된다. N, 쏘리. 이렇게. 네. 그럼 우리는 얘가 2차 함수로 바라봤을 때 어디서 근을 가져요? 0일 때랑 7일 때 근을 갖는 식이니까. 네. 맞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렸을 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3.5잖아요. 그렇죠? 네. 3.5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값을 집어넣어야 돼? 3번은 4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겠지.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S3을 구해보게 되면 2분의 3 곱하기 2A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0. 자, 그러면은 40에 20이면 60이 답이겠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아까 내가 함수적인 해석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함수적인 해석을 바로 들어가 보면 이거 안 풀었다 진짜. 나한테 있는 정보가 첫째 항이 30이고 이게 곧 S1입니다. 그렇죠? 네.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질을 알고 있냐면 0일 때 0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첫째 항 성립하니까. 그리고 7항에서 0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함수는 점 3개 나오고 뭐예요 지금? SN식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어? 제일 높은 K 모르니까 N, N-7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지. 이때 어디 들어가는 거야? 1,30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K값 나와 안 나와? 나와.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값이 3.5인 거 확실하니까 3 넣어서 넣으면 끝나 안 끝나? 끝나겠죠. 이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돼요? 그러니까 저게 정방이고요. 요게 이제 함수적 해석인데 개인적으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함수적 해석이 훨씬 쉬운데 2차 함수인 게 확정이기 때문에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차 함수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엄청 많이 썼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수열의 합보다 당연히 2차 함수가 좀 더 쉬워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둘 다 훈련하세요. 어쩔 수 없지. 자,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이때 등차 수열 AN의 N항까지 합이 SN이고 SP랑 SQ가 같다라고 합니다. 이때 PQ를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가 8개. 그때
실수 A 값을 모두 구하자.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가 위로블록한 함수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게 몇 개 나온대요? 8개 나온대요. 그렇죠? 그러면 첫째 항과 당연히 여기에 같은 항이 존재할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게 총 몇 개 나오는 거야? 8줄 나온다는 얘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8줄이 나오는데 이런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게 항을 이루는 게 몇 가지 종류로 나온다고 해서 같아지는 게 있으면? 2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첫 번째, 여기 꼭지점에 항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똑같이 8줄이 나오긴 하는데 왜 이렇게 그래요? 뒤에는 이제 음수는 없을 겁니다. 넣는 값이. 여기서 8줄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이 이렇게 땅땅 하면서 여기 가운데 항이 없는 경우. 그렇지? 그러면 8개니까 반드시 여기는 S1으로 시작해서 여기는 S8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그럼 우리는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S8이랑 뭐가 같은 거야? S9가 같을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S8과 S9가 같으니까 A9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A 플러스 8D 마이너스 24가 0일 테니까 첫째 케이스에서는 A가 2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가 똑같이 S8일 거예요. 여기가 S9가 있을 것이고 여기가 S10이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여기 두 번째 케이스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S8과 S12 같은 케이스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겠지. 맞나? 자, 그러면 이번에도 S10에서 S8을 빼주게 되면 이거는 A9 더하기 A10이 될 텐데 얘가 0이 되는 거죠? 8항까지 다 빼버렸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더해주게 되면 2A 플러스 8 9니까 17B가 될 텐데 이 17B가 마이너스 51이기 때문에 A가 뭐가 됩니까? 2분의 50을 이렇게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추론해 봤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할 것이고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각각 A가 24랑 2분의 51이 나오니까 얘네가 답이 되겠죠. 모든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9번) 같은 경우에 정방풀이가 가능한데 20번은 무조건 이렇게 추론해야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케이스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식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게 뭐예요? 같은 항이 나온다,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같은 간격으로 더하거나 빠지는 게 등차 수열의 원리였잖아. 등차 수열의 합도 똑같겠죠. 그 다음 항과 그 다음 항이 계속해서 같은 공차만큼 뻥튀기 된 애들끼리 더하거나 빠질 테니까. 그래서 2차 함수적인 특성을 이용할 때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파괴력 있는 조건으로 바뀐다는 거지. 20번까지 풀어볼까요? 자,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 변형 2번까지 풀어오세요.